크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 특징. 이번에 제가 좀 크게 넘어졌어요. 그게 말이죠. 일에서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사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로 상처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걸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태도 말이에요. 또 뭐랄까, 우리 주변의 어설픈 관계들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성장에 더 집중하는 거죠.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이 생각나요.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달라이 라마처럼 가끔은 명상도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결국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뭐랄까, 살면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더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여정을 통해 진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거기서 한 명상가가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우리가 받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남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두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망을 좀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모든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싶어 하는지에서 온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프랑스에서 온 몽테뉴는 또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많이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오는 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스티븐 탈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런 유연성이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남의 말 한두 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들로부터 자신감을 쌓아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마주친 한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작은 성공도 축하해야 한다. 그것들이 모여 큰 자신감이 된다. 그 말을 읽고 나니 갑자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자신감으로 쌓아가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해요. 마치 집을 짓는 벽돌처럼요.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 결국 견고한 집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성공들도 결국 큰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간디처럼 큰 변화를 이룬 사람들도 사실은 작은 승리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간디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죠. 그의 큰 변화도 결국은 작은 노력들이 모인 결과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작은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우리가 작은 성공들을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마치 자신에게 잘했어, 계속해 라고 응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남의 비판이나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조금씩 이루는 작은 성공들, 그것들이 모여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에게 축하를 해주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자신감을 쌓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상처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서 꽤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잘못되어서 상사에게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마음이 무겁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자꾸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봤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상처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대부분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붓다가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해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나를 혼내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크 루소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처를 받아들일지 말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 나치 수용소에서조차도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의미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상사의 말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겪는 일들에 대해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없어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어설픈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쓸데없는 관계에 허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 순간 제가 과거에 읽었던 몇몇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우선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어설픈 관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란 거죠. 그리고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마치 어설픈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말 같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 철학자는 우리 내면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어설픈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 저는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설픈 관계보다는 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실수를 반성하고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진짜 많이 속상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방에 혼자 앉아서 그 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순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 그 사람은 숲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연, 그리고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달라이 라마도 매일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이런 명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 실수를 반성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비결 중 하나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크게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일로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이나 비판 같은 걸 견디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을 깨끗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로우처럼 가끔은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달라이 라마도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실수에서 배우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결국 상처받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여정이에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크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 특징. 이번에 제가 좀 크게 넘어졌어요. 그게 말이죠. 일에서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사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로 상처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걸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태도 말이에요. 또 뭐랄까, 우리 주변의 어설픈 관계들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성장에 더 집중하는 거죠.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이 생각나요.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달라이 라마처럼 가끔은 명상도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결국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뭐랄까, 살면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더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여정을 통해 진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거기서 한 명상가가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우리가 받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남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두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망을 좀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모든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싶어 하는지에서 온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프랑스에서 온 몽테뉴는 또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많이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오는 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스티븐 탈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런 유연성이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남의 말 한두 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들로부터 자신감을 쌓아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마주친 한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작은 성공도 축하해야 한다. 그것들이 모여 큰 자신감이 된다. 그 말을 읽고 나니 갑자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자신감으로 쌓아가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해요. 마치 집을 짓는 벽돌처럼요.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 결국 견고한 집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성공들도 결국 큰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간디처럼 큰 변화를 이룬 사람들도 사실은 작은 승리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간디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죠. 그의 큰 변화도 결국은 작은 노력들이 모인 결과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작은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우리가 작은 성공들을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마치 자신에게 잘했어, 계속해 라고 응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남의 비판이나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조금씩 이루는 작은 성공들, 그것들이 모여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에게 축하를 해주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자신감을 쌓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상처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서 꽤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잘못되어서 상사에게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마음이 무겁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자꾸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봤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상처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대부분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붓다가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해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나를 혼내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크 루소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처를 받아들일지 말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 나치 수용소에서조차도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의미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상사의 말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겪는 일들에 대해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없어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어설픈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쓸데없는 관계에 허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 순간 제가 과거에 읽었던 몇몇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우선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어설픈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란 거죠. 그리고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마치 어설픈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말 같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 철학자는 우리 내면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어설픈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 저는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설픈 관계보다는 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실수를 반성하고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진짜 많이 속상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방에 혼자 앉아서 그 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순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소로우. 그 사람은 숲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연, 그리고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달라이 라마도 매일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이런 명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 실수를 반성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비결 중 하나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크게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일로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이나 비판 같은 걸 견디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을 깨끗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로우처럼 가끔은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달라이 라마도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실수에서 배우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결국 상처받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여정이에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크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 특징. 이번에 제가 좀 크게 넘어졌어요. 그게 말이죠. 일에서 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사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로 상처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걸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태도 말이에요. 또 뭐랄까, 우리 주변의 어설픈 관계들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성장에 더 집중하는 거죠.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이 생각나요.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진짜 중요한 건 뭔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달라이 라마처럼 가끔은 명상도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결국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모든 걸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뭐랄까, 살면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더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을 더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여정을 통해 진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거기서 한 명상가가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우리가 받는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남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두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망을 좀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모든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싶어 하는지에서 온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프랑스에서 온 몽테뉴는 또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잘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많이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오는 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스티븐 탈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런 유연성이 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말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남의 말 한두 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들로부터 자신감을 쌓아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마주친 한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작은 성공도 축하해야 한다. 그것들이 모여 큰 자신감이 된다. 그 말을 읽고 나니 갑자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길,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자신감으로 쌓아가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해요. 마치 집을 짓는 벽돌처럼요.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 결국 견고한 집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성공들도 결국 큰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간디처럼 큰 변화를 이룬 사람들도 사실은 작은 승리들로부터 시작했어요. 간디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죠. 그의 큰 변화도 결국은 작은 노력들이 모인 결과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작은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는 우리가 작은 성공들을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마치 자신에게 잘했어, 계속해 라고 응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남의 비판이나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조금씩 이루는 작은 성공들, 그것들이 모여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에게 축하를 해주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자신감을 쌓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상처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서 꽤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잘못되어서 상사에게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마음이 무겁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자꾸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봤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상처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대부분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붓다가 말했듯이 우리 마음이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해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나를 혼내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크 루소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처를 받아들일지 말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 나치 수용소에서조차도 사람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의미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상사의 말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겪는 일들에 대해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없어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그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어설픈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쓸데없는 관계에 허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 순간 제가 과거에 읽었던 몇몇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우선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어설픈 관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란 거죠. 그리고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마치 어설픈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말 같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옛 철학자는 우리 내면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어설픈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 저는 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설픈 관계보다는 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실수를 반성하고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진짜 많이 속상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방에 혼자 앉아서 그 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순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소로우. 그 사람은 숲속에서 혼자 지내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연, 그리고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가끔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달라이 라마도 매일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이런 명상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 실수를 반성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비결 중 하나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크게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일로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이나 비판 같은 걸 견디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을 깨끗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로우처럼 가끔은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달라이 라마도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실수에서 배우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결국 상처받지 않는다는 건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여정이에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